그 도현이가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볼 건데 서준이 질문이 수능 특강이 아니라 26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대. 그러니까 도현이도 모의고사 거 자료를 좀 펴놔. 26년 3월 그 중에서 31번에서 질문이 있대. 31번 준비되면 영상 풀리해서 보시고 서준이 질문하시고요. 네. 입자가 네. 기술의 상업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지. 아, 상업성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거냐? 그러니까 예대로 따졌을 때 예술에 대한 상업적 입장이면 글 쓴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긍정적인 건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 부정이 사실 얘들아 영어에서 말하는 긍정, 부정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좋으면 긍정, 나쁘면 부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긍정, 부정의 올바른 표현법 자체는 지향성이야. 지향성. 이래야 되는 게 맞냐, 아니어야 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글대로면 예술이라는 것도 분명히 뭘 갖춰야 된다는 거야. 상업성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여기 중간에 중간도 아니네. 여기에 보시면 아예 대놓고 뭐라 그랬냐 지금. 상업성이 없는 예술이라는 것은 그저 모일 뿐이다. 취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심지어 여기 보면 뭐 worry, not professional, 그죠? 이런 단어들만 느껴봐도 벌써 물론 여기도 이제 not professional도 있고 한데 우려된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술이라는 것도 상업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건 맞아. 근데 이게 니네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예술이 돈벌이를 하는 게 올바른 거냐, 그러니까 뭐 굿이냐 배드냐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상업적 입장에 대한 파지티브는 맞는 거야.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글인 건 맞는 거지. 되겠음? 됐어요? 이게 응. 해설지, 응. 그러니까 그 아인카에서 해석지 봤는데 일자가 예술의 상업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비판하고 돼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라고 봐야 되네. 이거라고 지금 하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로 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왜 네거티브라고 나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 게 우선은 첫 번째가 요 문장 어디 갔냐? 아까 어디다 그랬니? 여기죠? 여기? 요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를 한번 이제 봐볼 때 자,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자, 본질적으로다가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 cannot or should not be 인 거야.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야. 다시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수량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수량화 돼서도 안 된다고. 그런데 얘네가 그냥 이럴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이렇게까지 놓고 보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야. 이 사람 입장은 수량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작가들이 이거 하고 얘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처럼 보이려고, 이렇다라는 것처럼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한다라는 거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 이 글쓴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건 수량화라는 걸 거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뭐 돈으로 계산을 하든 뭘 하면 안 되든. 그래서 우선은 네거티브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나도 헷갈렸고 아마도 너도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이 뒷부분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이게 찜찜해갖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건데,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인데요. 자본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냐? 자, 웨스턴 커처, 서양 문화권에서 it is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해.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상업적이다라는 것과 전문적이다라는 걸 분리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따졌을 때 artist is legitimated, 예술가들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어. 돈을 버는 그들의 능력으로.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예술이라는 건 자본주의에 근간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뉘앙스는 이런 거야. 근데 요런 뉘앙스야. 근데 서구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아쉬운 일종의 탄식 같은 느낌? 근데 핵심은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문장에서 이미 뉘앙스상 수량화 될 수도 없는 뿐더러 수량화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 아까 얘기한 이 문장.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네. 설렁설렁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가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제일 마지막 문장, 이 빈칸 포함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맞는데 이거대로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수량화 될 수도 없고 수량화 돼서도 안 되는 건데, 뭐 작가든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생산성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짓거리들을 그냥 정당화할 뿐이야.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서구 예술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미 판이 이렇게 짜졌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탄식에 가까운 뉘앙스다. 이건 질문 잘했네요. 그래서 요 문장, 요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있는 요 문장이랑 여기가 핵심 문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예술의 상업적 입장에 대한 네거티브가 분명하고요.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을 수 있었던 요 마지막 문장은 요런 뉘앙스라는 거. 좋아요.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준이 두 번째 질문은 오케이. 이제 이거는 이해됐고요. 요 빈칸문 앞문장, 의문문 처리되어 있는 문장, 법부터 시작하는
법부터 시작되는 이 의문문 부분,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데. 우선 읽어보시면, 자, was the professor's declaration? 그 교수의 선언은 단지 old talker with a title. 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냥 무슨 직함? 교수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 나이 든 사람. 됐죠? 이거 결국에 뭐 얘기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That professor. 자, 그 교수님이 한 말은 단지 그 교수가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한 거냐. 뭐를?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어떤 문화적 규범과 기대냐면 had labeled him as a successful.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서 부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떠한 문화적 규범이나 기대치,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데, 우선 이걸 하려면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 아저씨가 한 얘기가 뭐야? 저 아저씨가 한 얘기는 앞문장부터 있나? 이건 아닐 거고. 자,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is then seen as hopelessly romantic, nearly indefensible. 뭐 아까 그 얘기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One can engage in art if better.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Of course, 물론 one can engage in art. 누군가가 예술이라는 것에 참여할 수는 있겠는데, but it be better for money. 돈을 위해서 하는 게 낫다 이거죠. That is the only marker of success. 왜냐면 그 자체가 어떤 일종의 성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됐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수님의 선언이라는 건 뭐가 될까? 이 교수의 선언은 뭐가 돼야? 돈이 돼야 제대로 된 예술이고, 돈이 돼야 성공한 예술가야. 이렇게 가겠지. 자, 그게 단순히 교수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어. 그러니까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교수의 타이틀을 땄다라는 거야. 이거대로면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사람인 거야.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죠? 그냥 문화적 규범과 문화적 기대치,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문화적 규범과 기대치라는 것도 맥락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뭔 얘기겠어? 여기도 뭘 하면? 이거 아니겠어?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쌓으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 부교범과 기대치. 즉,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이 양반이 부와 명예를 쌓으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문화적 규범과 기대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앉아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냐 이건 거야. 저 사람이 그냥 하도 자본주의 사회에 절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쌓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냐? 우리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냐? 됐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상업적이 돼야 성공했다라고 이미 판이 짜져 있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 요 뒤에로 보면은 한탄하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
다시 전반부대로 따지면 예술이라는 건 상업화되면 안 돼. 근데 현실판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서구 사회 자체가 돈과 명예를 쌓아야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즉 자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요런 글의 맥락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네가 아까 봤던 딱 그 질문처럼 예술의 상업적 형태에 대해서 파지티브로 보고 있냐, 네거티브로 보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내시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이건 솔직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그 고민을 하지도 않을 거고 잘. 근데 어쨌든 질문은 잘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앞에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문장 Art of any form부터 떨어지는 이 문장의 뉘앙스상 본질적으로 예술이라는 건 수량화되어질 수도 없고 수량화되어서도 안 되는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즉 자기의 그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뒤로 넘어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현실 상황으로 따지면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걸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글, 요 정도 느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서준이가 궁금해한 부분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얘는 흐름 영역 물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흐름 영역으로 따진다고 칠 때, 그러면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수준은 갑자기 훅 떨어지겠다. 총 몇 문장이냐? 전체가 7, 8개야. 8문장, 9문장. 근데 어차피 아홉 문장. 그러면 힌트상 삼아 보면 우선 여기에 있는 this idea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마치 우리가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만약에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엄연히 따지면 사실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아티스트하고 아트 사이에도 원래는 엄연하게 따지면 역적 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술의 본질로 보자면 예술이라는 건 절대로 수량화되어질 수도 없고 수량해서도 안 돼. 근데 예술가들이 그냥 자기 상황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 생산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러고 있을 뿐이야 가 나와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뒤부터 여기부터 이제 신세 한탄 나오는 거죠. 사실 notion of creating for art, 예술 그 자체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로맨틱하게 보이고, 하지만 실상은 뭐 여기 앞에는 이런 게 나오겠고요. 그죠? 이런 게 나오겠죠? in fact 같은 거. 그죠? 아니 뭐 indeed 이런 게 나오겠지? in fact, 사실상 indeed, 실제로 예술 자체만 목적으로 해갖고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희망 없는 로맨틱처럼 보이고, 이건 뭐 거의 indefensible, 그냥 물가에 앉아 있는 아이 마냥 너무나 불안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 자, 누군가 예술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돈을 버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의 지표처럼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That professor's declaration, 그 교수의 그러한 말, 돈을 버는 게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부와 명예를 다 갖춘 한 늙은 분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 서구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과 예술 활동이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뭐 요렇게 이제 글이 흘러가야 된다고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하나 끊긴다고 치고, 여기에서 하나 순서로 나온다라고 쳐면, 순서로 끊기에는 이 문장이 너무 아까운데, 얘하고 저 두 문장. 순서보다는 알맞은 곳에 문장 넣기가 낫겠다. 이렇게 하나 했다 치고, 벗까지 준다고 치고, 여기까지를 서두로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를 서두로 줄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요거 26년 3월 30일은 흐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가 뭐 빈칸이어서 빈칸으로 다시 나오긴 좀 그렇고, 만약에 주제로 내신다고 한다면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물어보면 돼. 가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봐봐. 이러면 약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 봐보자.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 그렇다라는 거야. 별 신경 안 쓰면 안 낸 거야. 근데 이런 건 모르겠으면 물어봐. 괜히 또, 왜냐면 어쨌든 시험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 근데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돼 있고, 후반부는 그냥 현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괜히 욕먹을 거리를 만들까 싶어요. 이거를 주제로 내서 굳이 욕먹을 거리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고, 얘를 꼭 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흐름 영역 내는 게 가장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 영역으로 내도 쉽지도 않아, 사실. 특히나 요 핵심 문장에서 이제 현실로 넘어오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내기가 좀 애매하고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요 대프로페서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앞문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괜히 여러분 낚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흐름 영역을 좀 인지를 잘 해놓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요? 오케이?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서준이 질문이 똑같이 이제 31번인데, 뭐 여러분 거에 보면은, 니네 거 이제 지문상에서, 어떤 문장이야? 아까 그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 있죠? 중요하다고 했던 그 문장에서, 컨버스 부분 있는 문장. 하여튼 여기거든, 여기. 요, out of any form 있는 그 문장에서 쭉 가다 보면, 그 세미콜론 뒷부분에 비주얼부터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때, 독립분사군이라고 뭐가 써 있었나 봐요. 아인카 거에 써 있는 거야, 그게? 봐보자요. 아인카 거에서 뭐라고 써놓은 거야?
아인카코에 독립분사구문 이런 말은 따로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써있습니다. 이 중간에. 아니, 신경 안 써도 돼. 뭐, 여기에 이제 비행생략돼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래, 이걸. 여기에, completing 아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를. 만약에 얘를 굳이 해서 문법으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completing이 맞냐, completed가 맞냐에 대한 걸 물어보지. 저게 뭐 독립분사구문 쓰인 걸 아니야. 왜냐면 니네한테 독립분사구문 교과 과정에도 빠져 있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보인다. 됐습니까요? 오케이? 모의고사 해석할 때도 그냥 따질 필요 없어요. 굳이 해서 뭐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주얼 아티스트, 어차피 여기서 세미콜론이니까 이제 문장 새로 시작이죠.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가 주어로 두고 메저 자체가 이제 동사로 갈 거고 캔버스 자체가 뭐로 오는 것도 맞아. 목적으로 오는 것도 맞지. 그러니까 우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야. 시각 예술가들은 캔버스를 뭐 한다. 여기서는 개념상 뭐 개수를 파악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량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메저 자체는 개수를 파악하다라고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캔버스냐 이거죠. 이렇게 완성된 캔버스. 쉽게 말하면 모든 그림 그리기가 끝나버린 캔버스. 됐어? 왜 그러냐고 한다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or 모든 이들이 inner effort,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 기억나 우리? 나는 오히려 약간 저런 말보다 니네가 아니면 그냥 정말 국정교과서에서 뭘 좀 니네한테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냐면 이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전명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국정교과서에서. 근데 이건 니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는 건 이건 어디 근거도 없는 문법이야 사실은. 이건 성문 기본용에도 안 나와. 얘 역할 뭐라 그랬어 결과적으로? 형용사 역할이거나 무슨 역할이다. 부사 역할이다. 이거 할 때마다 니네한테 써주는 예시문이 뭐야? girl in this picture. is my sister 이렇게 한다고 칠 때 니네 배운 적도 없는데 해석을 할 땐 그냥 뭐라고 해? 이 그림 속에 있는 한 소녀는 이라고 하지. 이거 사실 여기에도 being 빠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렵잖아. 이걸 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 뭐 하고 있는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 모든 노력들이라고 그냥. 됐어. 그래서 뭔가 this urge to create 이러한 뭐 욕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productive 꽤나 생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에 의해서 이 정도로만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얘기했지만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문법은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가. 솔직히 영미권 애들도 모르는 문법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해.
걔네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문법도 막 우리는 구분해서 가르치고. 너무 그렇게 과하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거를 기억해라. 이건 얘기죠. 야, 이런 건 아인카가 더 디테일하구나. 저기보다. 확실히 이제 이그잼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인카가 확실히 낫네. 그 다음 거는 아마 서준이가 너한테 문제집을 하나 줄 건데, 두 개를 줄 거야, 2개. 그 중에 하나는 아인카 변형이고, 하나는 학원에서 변형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서준이가 질문할 거는 저기래. 아인카 거에서 있는 14번 문제래, 14번 문제. 아인카 거 14번.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글의 제목 맞춰라. 그리고 이제 요게 앞전에서 그 31번 지문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우선 뭐 제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는데, 보자. 뭐 이렇게 따지면 왜 해야만 하느냐? 와. Fundamental Access Education. 우선은 3번 안 되는 거는 예술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예술 교육? 여기에 교육 얘기가 있었나? Professional. 예술가라고 부를 수 없는 거냐? 라이터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는 뭐니? 오리지널리티는 그죠? 이건 독창성. 그래서 독창성이 요 상업성이라는 거를 뭐 만나게 되는 거. 이 프로페셔널 여기에서. 근데 우선은 이 글에서 아예 이거에 대한 건 배제가 돼 있으니까 뭐 미술 예술이라는 거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건 배제가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뺀다고 치고 뭐 여기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4번은 뭐 굳이 하자면 여기는 그렇다고 치는데 포인트는 지금 4번이 되려면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요거 빠질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게 예술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예술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에센스 하면 이제 본질이니까 근본적인 본질이 뭐 상실되었다 이건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술 교육에 대한 얘기 지문에 대해서 그건 아닌 거니까. 그럼 남은 게 이제 1과 2인데 이제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제목 문제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들어갈 때 니네가 어디에다가는 포인트를 좀 많이 두냐면 여기만 말이 맞으면 웬만하면 막 답으로 쓰려고 해.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오히려 제목 찾기 문제에서 니네 정답을 가르는 애는 얘야 얘. 요 의문사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how면은 지금 뭐여야 돼? how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why이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1번대로면 캐피탈리즘이 어떠한 식으로 예술이라는 것의 정당성을 파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예술의 어떤 적합성이라는 걸 파괴하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방법에 대해서. 2번은 왜 예술가들이 non-commercial한 ideas를
추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결로 보면은 얘네 둘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고. 이렇게만 보면. 앞서서 뭐 공부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업성에 대한 네거티브한 입장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학습을 재확인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얘랑 얘만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넌 커머셜에 대해서, 커머셜에 대해서 넌을 추구하자는 거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고, 예술가들의 적합성, 캐피탈이 이거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얘도 이거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게 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에 대한 걸 하고 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답은 2로 나와 있냐? 답이 5로 나와 있다고? 5로 나와 있다고? 독창성이 여기 왜 나와? 독창성? 야, 이건 진짜 좀 그렇지 않냐? 잠깐만. 이건 뭐 설명도 안 써 있어? 분명히 써있긴 한데 응. 잠깐만, 몇 번이죠? 14번 14번이요? 설명 없어요. 아, 잠깐만. 전문 예술 독창성이 독창성? 독창성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기다려봐. 아니, 이 글 어디에서도 독창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 독창성? 야, 이건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를 봐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게 답을 저렇게 써니까 나도 당황스러운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답이 좀 잘못 나왔다고 봐요. 네. 답은 2죠. 2로 가야 돼. 이건 3, 4 아닌 건 확실하고요. 얘기했지만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아예 없어. 이거는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2로 하시면 돼. 2. 네. 또 질문하시고. 뭐 아인카도 결국엔 뭐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중간중간 뭐 실수가 있겠죠. 다음. 그리고 똑같이 그 아인카에서 15번이요. 15번. 네. 뭐 질문하세요. 여기서. 15번에 네. 1번이거든요. 잠시만요. 뭐 historical knowledge라는 건 must be taught. 교육이 되어야 된다. not causally acquired. 우선은 야, 매번 말하지만 이거 조심하시라고. causal하고 casual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격식이 없는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causal 하면은 얘는 인과 관계의. 그래서 이거 단어는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보면 인과관계적으로다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2번 neutral telling of the past. 어떤 과거에 대한 중립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avoid, 회피합니다. or subjective story.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는 다 회피를 한다. 3. academic history
어떤 학문적인 역사라는 건 ignore, 무시합니다. subtle 하면은 미묘한이죠. 뭐 작은? 미세한? 미미한 정도 합시다. 미미한. influence of daily tales.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가지는 미미한 어떤 그 영향력이다라는 건 무시한다. 4번, disciplined historian. disciplined 하면은 뭐 훈련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잘 훈련된 역사가는 naturally, 너무나 당연히 prefer engaging fictional plot. 가상의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뭐 거기에 이제 뭐 관여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더 선호하더라. 5번 everyday knowledge, 일상생활에서의 지식이라는 것 alone 많이 is enough to grasp hidden moral choice, 숨겨진 도덕적 선택성들을 grasp 할 수 있게 해준다. grasp은 뭐였어요? 이해하다. 조심하셔야 될 게 grasp, gasp, grip 이거 조심해. 그래서 이게 이해하다. gasp 하면 헐떡이다. grip 하면 이게 쥐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답이 1이라고 나와 있다 이거야. 역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왜 1번 2냐야? 아니면 1번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네네. 근데 그냥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그 역사가 가르쳐줘야 된다. 말 그대로 거기에 이미 답이 있는 거잖아. 이미 거기에 네가 말한 대로 학문적인 역사란 얘기잖아. 학문이 뭐야? 학문이라는 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해? 근데 응. 그냥 그러니까 그 저기 지문에서 나온 게 네. 그 약간 스토리텔링? 응? 서의 그 역사랑 대비해서 나온 거잖아요. 학문적인 역사가. 그러니까 그냥 구전으로 전파되는 거 말고, 근데 그게 왜 그 교육이랑 결부되는지. 우선은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여기쯤 보면 될까요? 원문 기준으로 여기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원문 기준으로 for we need to understand why history take the form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We need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뭐를? 왜 역사가 형태를 갖춰야 되느냐. 어떤 형태냐면 it does in scholarly account. scholarly 하면 뭐야? 학문적인 account, 설명. 학문적인 설명에서만 그것이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역사적 형태를 갖추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학문적으로만 설명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일 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해볼까요? 지금 아직은 니네가 그 수능 특강이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수능 특강 이제 기말을 할 때 19강인가 18강인가 하여튼 내가 헷갈리는데 뭐가 있냐면 표현이 되게 이상했던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야. 거기에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줘. 억지스러운 관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나선형 관점이라는 게 있대. 간단하게 말해서 억지스러운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입장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억지스러운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이제 발발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약자가 되면 남이 나를 짓밟게 될 거니까 자꾸 상대방한테 뭘 어필해야 돼? 내가 약하지 않다라는 걸 어필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핵무기라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증강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고, 나선형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야 봐라, 네가 자꾸 이렇게 무기 갖고 있으니까 나도 무서워서 무기 만들잖아. 그럼 나 무기 만들면 너 또 그거 무서우니까 넌 더 강하게 만들잖아.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상대는 두 가지를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럼 봐봐봐. 거기서 예시로 줬던 게 히틀러에 대한 게 나와. 히틀러에 대한 게. 자,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뭘 어쩌게 될지 뭐 이런 그냥 뭐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거야. 히틀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방식이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게 맞냐,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게 맞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게 맞았다라는 거야, 당시 때는. 당시 때 막 히틀러 막 뭐 하려고 그랬어, 걔. 유럽 제패해놓고 나면 그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도시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야.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 해갖고 뭐 자기네가 새로운 뭐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뭐 만들겠다 해갖고 도시 하나가 얼마나 했더라. 하여튼 전 세계 다 씹어 먹어가고 막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이거야, 걔한테는 당시 때. 그때는 그냥 뚝갑 패야 된다. 정신 못 차리는 애를 뚝갑 했으니까 그나마 세계 평화가 유지된 거지. 당시계 기준으로 걔한테 갖고 세계 평화다가 아무리 떠들어 제끼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걸 학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라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 문장에서 다시. 왜냐하면 we need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왜 역사라는 게 형태를 띠는가? 어떤 형태? 학문적인 설명 안에서만 갖추어질 수 있는 형태. 즉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만 설명 가능한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장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발점은 이미 앞에서 시동도 걸었어. This is why all educated citizens. 자, 이것이 바로 교육받은 시민들이 not just the fact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뭔가 사실 자체라는 걸 역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디서플린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이건데, 왜냐하면 분명히 과거 어떤 사실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학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글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This is why부터 요 account까지를 보면 역사라는 걸 왜 학문적으로 다뤄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설명이 조금 될 수 있겠지. 됐어요? 네. 가르치는 거와 응. 상관이 없는 거. 가르치는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건 뭘까? 이건 이것 때문이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우리 참고로 피크업 뜻이 뭐 있어? 피크업. 응? 그지? 그럼 be picked up. 자, 그것은 picked up informally. informally하게 인지되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럼 뭐밖에 없어? 학습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아이들은 그냥 뭔가 informally하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informally면 뭐야? 단순히 구전으로 전달해서 인지되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니까 이거대로 맞춰서 가지고 오면 역사적 지식이라는 건 학습이 되어야 된다. 위에 것까지 같이 갖고 와서 묶어내시면. You got it? 되셨어요? 오케이? 또 질문하시고요.